안녕하세요.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집안일을 하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혹은 소파에 편히 앉아 주말 오후 햇살을 느끼시면서 라디오처럼 흘려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 시간만큼은 머리 아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저 제 이야기를 따라 지난 세월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제는 60이 넘어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지만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보낸 세월은 제 인생의 절반이었고 그 모든 날들이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또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어린 시절을 지나며 제가 느꼈던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부모로서의 서툰 마음까지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도구 시절을 함께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는데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아이의 탄생을 축복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분만실에서 들려온 첫 울음소리. 그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엄마 나왔어. 이제부터 나 잘 부탁해 점 하는 듯한 외침 같았습니다. 여보 들었지? 울음소리 세상에 이렇게 힘차게 울다니. 정말 건강한 아이인가 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는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그래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구나 점. 그 감격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어대는 아기. 졸린 눈을 비비며 안아 올리면 작은 주먹이 제 옷깃을 꼭 잡고는 작은 숨소리를 내뿜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롯이 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아무리 피곤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데우고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주던 밤들. 그 순간들은 너무 고되고 끝이 없어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장면들입니다. 마마. 아이가 처음 옹알이를 하던 날짜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엄마 소리를 먼저 한다고들 했지만 제 귀에는 그냥 천사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첫걸음을 떼던 날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며칠째 연습을 하더니 마침내 제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오던 아이. 그러다 엉덩방아를 찢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다시 해보자. 그 작은 발걸음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젖병을 물고 있던 아이가
오늘은 숟가락을 들고 엄마 나 혼자 할래 라고 말할 때 그 작은 독립심이 마냥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벌써 제 손을 떠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에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 가방을 메고 교문 앞에 서서 뒤돌아보던 아이의 눈망울. 그 속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신발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우산을 씌워주며 학교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싶어 목도리를 여러 겹 둘러매 주었지요. 아이는 늘 엄마 괜찮아 하고 웃었지만제 마음은 늘 혹시라도 아프면 어쩌지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웃으며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물론 달콤하기만 한 순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로 뛰어가던 날, 의사가 괜찮습니다. 단순 감기예요. 라고 말해주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의 고통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제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싸주던 도시락장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일기장. 엄마 사랑해요 라고 삐뚤빼뚤 적힌 편지.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짧지만 길게 느껴졌던 시간.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 순간들은 모두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부모의 삶은 결국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어느새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두고두고 부모 마음을 가장 흔드는 시간이라 부릅니다. 어릴 땐 뭐든 엄마에게 다 말해주던 아이였는데 중학교에 들어서자 갑자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학교 어땠니? 하고 물으면 그냥 밥은 먹었니? 하면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 속에 담긴 거리를 느끼는 순간 제 가슴은 답답하고 서운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던 아이.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밥 다 됐다. 조심스레 말을 걸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 한마디 뒤에 이어지는 정적이 어찌나 길고 무겁게 느껴지던지 저는 괜히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힘든 거 있니? 아니라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저는 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늘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왜 저렇게 변했을까? 사실은 다들 겪는 사춘기라는 걸 알면서 또 막상 내 아이가 달라진 걸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자꾸만 한숨을 쉬고 연필을 돌리기만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저는 괜히 더 긴장했습니다. 잘하면 제 일처럼 뿌듯했고 조금만 낮아져도 제가 부족한 듯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 수학 망쳤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괜찮아.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걸로 됐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러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문제로 울며 들어오던 날도 있었습니다. 책가방을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아이. 저는 눈앞에 앉아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졸린 눈을 비비며 펜을 움직이는 모습.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아이 책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좀 자라.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잘게. 나 이번엔 꼭 잘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며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부해라방 치워라 휴대폰, 내려놔라. 그 잔소리들이 결국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아이에게는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아이와 저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매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늦은 밤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아이에게 저는 밥을 차려주며 밥 먹었니? 하고 묻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잔소리로 들릴까 봐서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 알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는 말로는 엄마 싫어 라고 해도 사실은 그때 가장 많이 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는 서로 서툴러서 자주 부딪혔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아이와 제가 함께 성장하던 과정이었습니다. 사춘기와 학창 시절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참 힘들고도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싸우고 서운해도 결국 서로의 존재가 버팀목이 되어주던 날들이었죠.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 아이도 저도 어느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인이 된 모습 그리고 제 곁을 떠나던 그날을요. 사춘기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아이도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던 날, 저는 일부러 담담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야 한다.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말고. 하지만 아이가 차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 손을 벗어나는구나. 그 허전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는 아직 다 쓰지 않은 공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늘 있던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고 밤마다 켜져 있던 방의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제 마음까지 텅 비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얘 안에 방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엄마는 아직도 네가 문 열고 들어올 것만 같구나. 아이를 키울 땐 언제쯤, 크려나 언제쯤 내 품을 벗어나려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떠나고 나니그 기다림은 기쁨이 아니라 허전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엄마 나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순간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설레어 냉장고를 열고 미리 해둔 반찬을 꺼내 차렸습니다. 아이 좋아하는 갈비찜 김치전 잡채를 서둘러 데웠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나면 또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짐을 꾸리는 아이를 보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말을 삼키며 웃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제 손에 용돈이라며 쥐어주던 날 저는 순간 코끝이 찡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많이는 아니고 그냥 첫 월급이라서. 그 한마디에 그동안 흘린 눈물과 고생이 다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인이 된 아이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통화도 짧아지고 만나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몸은 괜찮고? 응, 걱정하지 마.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쭉 끊긴 전화기 너머의 정적. 저는 수십 번 하고 싶던 말을 삼켰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외롭지 않니 엄마는 늘 네 걱정뿐이다. 이 말들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저 그래 잘 지내라. 한마디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론 기쁘고 또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빈 방을 바라보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손주를 안고 찾아오는 아이, 작은 손주가 제 품에 안겨 할머니 하고 부를 때면 다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듯 마음이 환해집니다. 빈 둥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추억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이제는 그 기억들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는 이제 제 품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해도 저는 여전히 아이의 안부를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부모라는 건 결국 끝없는 자리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걸 그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제가 거울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모의 삶이란 결국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스스로도 자라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아이를 키우던 시절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챙기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이 걱정으로 하루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곁을 떠나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는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가끔은 동네 공원을 걸으며 꽃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밥을 해놔야지, 빨래를 걷어야지 하며 바삐 움직였겠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제 호흡을 느낍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를 돌봐야지. 아이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헛된 건 아니니까. 부모라는 건 결국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아이의 첫 울음을 기다리고 첫 걸음을 기다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 잘 지내? 하고 걸려오는 짧은 안부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 한마디면 제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고 힘들 때 곁에서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전부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삶에는 또 다른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손주입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고 할머니 하고 부를 때 다시 삶의 빛이 들어옵니다. 아이를 키울 땐 늘 바빠서 놓쳤던 미소와 웃음들이 손주와 함께하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요. 가끔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했을까? 왜 그때는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도 최선을 다해 엄마로 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늘 아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저 자신을 위로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아이 걱정뿐인 우리 마음.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서툴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부모로 살아왔으니까요. 오늘은 자식을 키우며 지나온 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창밖으로 흩날리던 벚꽃 향기 밤새 기저귀를 갈며 몰래 눈물 짓던 순간, 사춘기 아이 방 안에서 들려오던 길고 깊은 한숨 그리고 성인이 되어 멀어져 가던 뒷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삶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 사랑과 기다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었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